네, 처음에 녹화했던 게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72페이지 책 펴 놓으시고요. 책 보시면서 진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념 5번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평행과 일치인데요. 먼저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좌표 평면 위에 자, 두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요걸 한번 해볼까? 이상하군요. 그냥 펜으로 할게요. 자, 1번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두 번째, 2번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어진다면, 즉, 둘이 서로 절대로 만나지 않는 관계, 그걸 우리 평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과 2번처럼 서로 만나지 않는 두 그래프를 우리는 평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행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평행하기 위한 조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평행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두 함수의 기울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두 함수의 1번 그래프의 기울기하고 2번 함수의 기울기하고 이 둘이 서로 같아야, 이 기울어진 정도가 서로 같아야 일단은 서로 만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냐? 1번 함수의 y절편하고 2번 함수의 노란색 함수의 y절편은요. 서로 어때야 될까요? 달라야 합니다. 보다시피 y절편은 서로 다르게 있어 달라야 이 둘이 만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평행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다음 두 번째, 일치한다라고 하는 걸 볼게요. 일치한다는 건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역시 좌표 평면 위에 두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를 서로 완전히 포개어지게, 완전히 겹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1번 함수의 그래프와 2번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일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되냐? 일치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보다시피 1번 파란색 그래프의 기울기하고요. 노란색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때야 되나? 서로 같아야겠죠. 그러면서 파란색 그래프의 y절편하고 노란색 그래프의 y절편은 어때야 될까요? 역시 둘이 모두 같아야 완전히 포개어지겠죠? 그래서 정리, 평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기울기는 같고요. y절편은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치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한번 기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1차 함수 식은 eq, y는 ax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죠. 이때 우리가 주구장창 할 겁니다. x의 개수는 기울기를 의미한다 라고 했고 상수항은 y절편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같아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먼저 평행하기 위해서는 잠시만요. 그럼 두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과 y는 cx 플러스 d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에서 만약에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인 거냐? 즉 기울기 a와 c는 같고 y절편인 b하고 d는 같지 않다. 이러한 조건일 때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언제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냐? 기울기는 같고 y절편도 같을 때 우리는 두 직선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반대로 문제 상황에서 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가 평행하다라고 문제에 나온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제 이 문장을 보고 뭘 읽어내셔야 하냐면 두 함수의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구나 라고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프가 평행한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그 문장을 보고 두 함수의 기울기가 같은 거구나 라고 읽어내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평행하다라는 말은 곧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6번 한번 지금 풀어보실 건데요. 아주 쉬운 문제이니까 제가 30초 시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영상이 날아가서 매우 우울해졌어요. 굉장히 공들여서 찍었었거든요. 실제로 30초 시간 드릴 거니까 중간에 끊을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호흡 같이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1차 함수 중에서 그래프가 서로 평행한 것끼리 짝지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기역과 리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같고요. y절편은 1과 4로 다릅니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은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니은과 디귿을 보시면요. 기울기는 2분의 1로 같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5와 4로 다르네요. 그러면 역시 니은과 디귿은 평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 이렇게 두 쌍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어서 개념 6번 1차 함수의 식 구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의 식 구하기는 이거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요 1차 함수식을 구할 줄 알아야 다른 이제 문제를 이어가지고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지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요. 자, 문제가 이제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졌을 때 가장 쉬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차 함수식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기본적인 1차 함수식에서 x의 개수인 a가 의미하는 것은 기울기고요. 상수항인 b가 의미하는 것은 y절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준 기울기와 y절편을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자, 아래에 나와 있는 예시죠. 기울기가 2고요. y절편이 1인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1차 함수식 기본이 ax 플러스 b인데 여기 a가 뭐라고? 기울기. 그 다음에 b가 뭐라고? y절편. 따라서 a 자리에는 2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b 자리에다가는 y절편인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1번 유형은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울기 하고요. 한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건 좀 순서대로 해주도록 합니다. 먼저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요. 일단 기울기를 대입을 해서 1차 함수식을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1번에 대입하는 식에 1의 식에다가 그 한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해내셔야 하는 거냐면 그걸 대입을 해서 바로 b, 즉 상수항
이게 y절편 다 돼요. 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대로 끝내지 마시고 3번 식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자, 요거 유형은 예시 문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문제 만들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요. 한 점의 좌표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함수 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1차 함수 기본식에다가 기울기를 대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기울기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식에다가 한 점의 좌표 마이너스 1,3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y 자리에다가 3, 그다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3, 따라서 b의 값은 6이라고 구해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함수식을 완성해 주는 겁니다. y는 3x 플러스 6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기울기를 대입한 식에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해 줍니다. 그래서 b의 값을 구해 주시고요. 마지막 마무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세 번째 유형.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진 경우.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진 경우. 사실 이 유형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기울기를 먼저 구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요. 이 두 점으로부터 먼저 기울기를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기울기를 대입하셔가지고 1차 함수식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 기울기를 대입한 식에다가 두 점 중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두 점 중에 한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해줍니다. 이때는 내가 그냥 계산하기 좋은 좌표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로 안 올라갔네요. 역시나 이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함으로써 뭘 구해내시는 게 목표냐? 바로 b, 상수항의 값을 구해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번 마지막으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역시 예제 문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수나 만들어가지고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2라고 하는 점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두 점을 지나는 함수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울기를 구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울기는 다시 한번 적어보면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x값의 증가량이라는 얘기는 뒤에 있는 점의 x좌표에서 앞에 있는 점의 x좌표를 빼주시면 돼요. 순서는 바뀌어도 된다고 했지만 뒤에 있는 점에서 앞에 있는 점을 빼거나 앞에 있는 점에서 뒤에 있는 점을 빼거나 그 순서는 상관은 없어요. 다만 x값의 증가량 계산할 때랑 y값의 증가량 계산할 때랑 똑같은 순서로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쉽게 뒤에 있는 점에서 앞에 있는 점을 빼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y 역시 y값 뒤에 있는 점의 y좌표에서 앞에 있는 점의 y좌표를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요. 약분해 주셔가지고 2분의 3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냈습니다. 그럼 두 번째,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함수 기본식에다가
기울기를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X의 개수 자리에다가 기울기 2분의 3을 대입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 기울기를 대입한 식에 두 점 중 한 점을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왕이면 계산하기 쉬운 1,1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y 자리에 2 대입을 해주시고요. x 자리에다가는 1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b는 자 2 빼기 2분의 3인데요. 요거 통분하시면은 2분의 4 되겠죠? 따라서 b의 값은 2분의 1 되겠어요. 자, 그럼 마무리 식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아까 기울기 2분의 3이라고 구해냈고요. b의 값 2분의 1이라고 구해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1차 함수식을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요. 먼저 두 점의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을 구하셔서 기울기를 구해 주시고요. 구해낸 기울기를 1차 함수식에 대입한 이후에 그 대입한 식에 두 점 중에 한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해서 b의 값을 구해냅니다. 그 마무리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해가 되셨으면은 아래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실 거고요. 처음이니까 제가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역시 영상을 멈출 필요는 없고요. 제가 똑같게 같은 호흡으로 기다려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푸신 학생은 앞으로 돌려가지고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분 지났고요. 네, 1분 30초 지났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7번. 먼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y절편이 2인 직선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시 어떻게 기본적인 1차 함수식에다가 기울기와 y절편을 이렇게 대입만 기울기와 y절편을 이렇게 대입만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기울기가 2고요. 마이너스 2,1을 지난 직선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함수식의 기본식에다가 기울기를 대입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1을 대입하시면서 b의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y에 1 대입해 주시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건데 암산할게요. 그럼 b는 5 구하실 수 있겠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1차 함수식은 2x 플러스 5. 괜찮습니까? 꼭 요거 구해놓고 정리 안 해가지고 틀린 학생들도 간혹 봅니다. 정리해 가면서 푸는 습관 들이도록 하세요. 자, 3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기울기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래서 x의 증가량, x의 좌표에서 앞에 있는 x 좌표를 뺄게요. 이거 그냥 개인이 계산하는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하세요. 그때그때 문제 풀 때마다 다른 순서로 푸시면은요, 순서 때문에 부호 실수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뒤에서 앞에 빼야지, 혹은 앞에서 뒤에 빼야지 라고 하는 순서를 미리 딱 정해놓고 그 방법으로 항상 푸세요. 선생님은 뒤에서 앞에 빼는 걸로 정해놨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앞에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뒤에 있는 y좌표에서 앞에 있는 y좌표를 뺄게요. 그럼 얘는 3분의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기본적인 1차 함수식에 역시 기울기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의 좌표 중에서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음수보다는 양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2,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y에 2 대입해 주시고요. x에 2 대입을 해 주시면요. b의 값을 4라고 구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1차 함수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 다음 b의 값이 4였으니까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x절편이 2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4라고 했는데요. 이건 사실상 2,0이라고 하는 점과 마이너스, 아이고야. 0,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두 점을 알려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x절편과 y절편을 알려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y절편을 대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 점의 좌표 대입한 거죠. 두 번째는 y절편을 먼저 대입을 한 다음에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뭐 a라고 볼 수 있겠죠. 두 가지 방법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게 우선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x좌표에서 앞에 있는 x좌표를 빼고요. 뒤에 있는 y좌표에서 앞에 있는 y좌표를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는 2가 돼요. 그러면 한 번에 가볼게요. y는 2x 플러스 b라고 하는 함수식에 사실상 y절편이 마이너스 4라고 알려줬으니까 이 b자리에 바로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울기 구하고 y절편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요, y절편을 먼저 대입한 다음에 기울기를 구하실 수도 있어요. 이때도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역시 한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해서 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기본식에 우리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4라고 알려준 거니까요. 여기 상수항 b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방법도 사용하실 수가 있냐면 두 점의 좌표 중 한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대입은 반드시 x절편을 대입을 하셔야 합니다. y절편 대입을 해봤자 x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2,0을 대입을 해주셔서 y자리에 0, x자리에 2 대입을 하시면요. 4는 2의 2니까 a는 2 이런 식으로 a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정리. y는 a가 2였고요. b는 y절편으로 마이너스 4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본인한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푸시면 되겠어요. 잘 기억나는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죠?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기념 공부는 끝났고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약속한 숙제 부분 풀어가지고 만나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카톡으로 질문 남겨주세요.